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컨텐츠 관련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조정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수치가 0.2 정도 예상했는데 이렇게 누웠다가 살짝 올라왔죠. 0.3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수가 0.2 정도 예상했는데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4%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음 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시장에 또 전해졌던 거고요. 그렇지만 전년 동을 대비해서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간중간에 물가지수가 한 번씩 튀어 올라오면서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많다면 시장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기대감이 꺾이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니까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또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위로 지금 치솟는 게 아니라 밑에서 조정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자리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갭 구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아직은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방향성을 모색 중인 겁니다. 지금 들쑥날쑥하죠. 차트가 아주 지저분하게 찌글찌글거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두려움이 크고 희망이라도 또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반등을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조정이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0.5%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눈치 보게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눈치 보고 있는데 미리 공격적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1,4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급하게 또 반등이 나왔지만 조정이 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찌글거리면서 움직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 고점 찍고 조정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을 보면서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분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만이 지금은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이 6년 만에 OTT를 통해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한다, 한알령이 해제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히트작이 있죠. 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OTT에서 방영이 시작됐어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영화 콘텐츠 관련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개별주를 매매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기관이 좀 다루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ENM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게 오히려 대응이 쉬울 거예요. CJEN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다음 주 개봉을 앞둔 아바타 2가 예매율 1위에 올라섰고 좀 기대감이 많잖아요. 워낙 영상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과연 이번에도 1,000만 관객이 넘는 그런 흥행 돌풍을 일으킬지 두고 봐야 되지만, 경쟁작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스토리만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물론 관련주로는 바른손 ENA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개별주 매매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매매한다면 CJENM의 기간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미 성공적으로 마친 드라마가 있죠.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 TVN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었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워낙 이제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 지금 학교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그 눈높이가 높아져서 참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이 작품이 지금 TVN하고 넷플릭스에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작품이 있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진짜 흥행이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기대감이 퀘션 마크예요. 물음표. 그리고 티빙하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 예정인 아일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들이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들은 의외로 반응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히트 드라마를 많이 만든 작가인데요. 원래 드라마는 작가 싸움이라고 얘기하고요. 영화는 감독 싸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은숙 작가는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같은 정말 초대박 이런 작품들을 만든 작가고 오랫동안 시작을 만들다가 2020년에 더킹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아주 폭망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처를 좀 받았는데 이번엔 본인이 담긴 로맨스물이 아니라 이 스릴러에 가까운 장르물이에요. 그리고 청불 드라마이기도 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퀘션 마크입니다. 이게 될까? 쉽지 않겠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르물에 만약에 작품성만 뛰어나다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상당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장르물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아요. 예고편이 공개가 됐었는데 하루 만에 일단 24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었잖아요. 그 미장센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12월 30일 날 공개 예정인데 만약에 기대감이 좀 높다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조정권에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퀘션 마크다. 이런 장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익도 2분기보다 3분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수급은 기관이 이끌고 있어요. 기관이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397억 정도 투입해서 평균 매수가가 76,600원 정도 됩니다. 이미 8%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익 실현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만약에 차익 실현하지 않고 외국인 물량이나 개인 물량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특히 금요일장 같은 경우 이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공매도 친 세력들은 숏 스퀴즈 날 수도 있어요. 추가 상승 나오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했다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CJ 같은 경우는 대차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대차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거는 MSCI 지수에서 편출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이유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역시 기관 수급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CJENM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매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두 종목 다 기관 수급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래량을 좀 싣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 그 장대 양봉을 시초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거래를 좀 실으면서 금요일장에 급등이 나왔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으로 싸지 않은 종목인데도 10%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수급을 누가 형성했느냐? 아까도 보셨지만 기관이 형성했고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금요일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다루고 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을 오히려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의 시초가, 이 시초가를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 종목이 지난번에 조금 지워보죠. 자, 요렇게 상승해서 박스권을 만들듯이 이번에도 이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중심 균형가를 깨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 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파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면 되겠죠. 그냥 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CJ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1월 말에
거래량 실인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이때가 MSCI 지수에서 편출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뚫겨 맞았죠. 그런데 금요일장에 거래가 일부 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16%대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그 주체는 역시 기관이 주도를 했고요. 그런데 기관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매매하는 자리가 쉽지는 않은 자리죠. 이 자리에 올라오면 앞전에 다 물려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크게 손대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이 핸들링하면 충분히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변동성보다 CJNM의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종목 다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니까 기관 수급을 계속 추적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자 한 줄 요약. 한알령 해제보단 컨텐츠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